이민서비스국은 최근 내부 지시를 통해 난민 수속을 중지하고 영주권과 시민권 신청서에 대한 심사를 대폭 강화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연방선거에서 유권자 등록 시에는 미국 시민권 증명을 제시하도록 의무화시키기로 했습니다. 맨하튼 소재 연방지방법원은 한인 영주권자 콜롬비아 여대생 장유서 양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일시 구금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페마 연방긴급재난관리청을 폐지할 방침을 공표하고 각 지역 정부에게 이관하게 될 것으로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인사들이 민간 메신저 앱 시그널을 통해 군사작전을 논의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해당 앱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최근 내부 지시를 통해 난민 수속을 중지하고 영주권과 시민권 신청서에 대한 심사를 대폭 강화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인들은 한 해에 15,000여 명이 그린카드와 시민권을 받고 있고 15,000명이 미국에서 수속하고 있는데요. 테러나 반미 태도 혹은 장기 체류 비자를 잘 유지했는지 범죄 기록은 없는지 등 심사가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여 지연 사태나 기각률이 높아질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국경 봉쇄와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에 이어 합법 체류자들의 미국 입국과 미국 이민 수속까지 정밀 심사하는 이민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민 수속을 전담하고 있는 이민서비스국 USCIS는 최근 내부 지시를 통해 일부 영주권 수속을 중지하고 전체 영주권 신청서와 시민권 신청서에 대한 심사를 대폭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영주권 신청서 I-485를 제출하고 대기하고 있는 이민 수속자들은 2024 회계년도 말 현재 중지된 난민 망명 승인자들이 32만 명이나 되고 한인을 포함한 가족 영주권 신청자들은 52만 명, 취업 영주권 신청자들은 17만 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폭 강화되는 영주권, 시민권 신청자들에 대한 정밀심사에서는 최근 발표된 SNS 계정까지 제출받아 뒤지게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반미 태도와 테러 조직 옹호를 담은 사진이나 영상, 게시글이 포착되면 공공안전과 국가안보 위험 인물로 분류돼 모든 이민 혜택을 거부당하게 됩니다. 부모들은 SNS에 빌미를 제공할 게시물을 남겨놓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자녀들은 무심코 게시하거나 링크해 놓았다가는 큰 화를 당할 수 있게 됩니다. 공공안전, 국가안보에 위험한 인물들이 1순위 타겟이나 미국 영주권 수속자들에게는 장기 체류 비자를 잘 유지했는지, 결혼 영주권 신청에서는 사기 결혼은 아닌지, 돈을 벌 수 없는 비자일 경우 한국 등 본국에서 돈을 가져와 생활해왔다는 근거는 있는지 등을 까다롭게 조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민권 신청자들에 대해서는 5년 미국 거주 요건을 잘 지켰는지, 중범죄는 물론 경범죄 3번을 저지른 것은 아닌지, 음주운전의 횟수와 가해자인지 등을 까다롭게 심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민심사관들은 조금만 의문시되는 점이 있어도 RFE 보충 서류 요구를 발급해 2-3개월은 좋게 지연시키고 적시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면 기각시키게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민 신청자들에 대한 지문 채취와 대면 인터뷰를 거의 예외 없이 실시하게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한인들은 최근 들어 한 해에 15,000여 명이 영주권을 받고 있고 15,000여 명이 미국 시민으로 귀화하고 있습니다. 미국 이민을 신청하고 영주권 또는 이민 비자를 대기하고 있는 한인들은 2023년 11월 현재 9,500명인 것으로 국무부 연례 비자 보고서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 시민권자 자녀들이 부모님을 초청한 경우 미국 대기 3,600명, 한국 대기 1,300명 등 5,000명을 더하면 영주권 대기자들도 15,000명 안팎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연방선거에서 유권자 등록 시에는 미국 시민권 증명을 제시하도록 의무화시키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권자 등록을 하려면 운전면허증만으로는 안 되고 출생증명서 또는 귀화 시민권 증서, 미국 여권 등을 제시해야 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태생 또는 귀화 미국 시민권자만 투표권이 있고 투표하려면 먼저 유권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비시민권자는 연방선거에서 유권자 등록이나 투표를 할 수 없고 만약 불법 투표했다가는 1년의 실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나 연방의회 선거 때마다 비시민권자의 유권자 등록과 실제 투표 논란이 끊이질 않아 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원천 봉쇄하려는 행정조치를 취하고 나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서명한 행정명령에서 연방선거에서는 유권자 등록 시 반드시 미국 시민권자임을 증명하도록 의무화시켰습니다. 동시에 선거일까지 도착한 투표용지를 개표할 수 있게 조정했습니다. 이 방안이 구체화돼 시행되면 내년 중간선거부터 각 주별로 유권자 등록을 받을 때 태생 시민권자들은 출생증명서를, 귀화 시민권자는 시민권 선서 후 받은 시민권 증명 또는 미국 여권을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사전투표로 우편투표한 투표용지는 선거 당일 이후에 도착해서는 안 되고 선거 당일까지 도착한 것만 개표할 수 있도록 바뀌게 됩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시민권 증명 요구 행정명령은 소송에 걸려 실제로 시행할 수 있을지 불투명해 보입니다. 미국의 헌법은 대통령과 연방의원들을 선출하는 연방선거일지라도 연방정부가 아니라 각 주정부와 로컬 정부가 독자적인 규정에 의해 시행하고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각 주정부와 로컬 정부의 연방 선거관리 권한이라는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시행하는 즉시 소송을 당할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비판론자들은 벌써 트럼프 대통령의 시도를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비시민권자들의 투표는 극히 적은 숫자인데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자들이 규모를 부풀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이민 정책에 앞장서고 있는 텍사스의 그렉 에보트 주지사는 지난 2021년 주내 등록 유권자들 가운데 잠재적 비시민권자로 6,500명을 포착하고 유권자 명부에서 제외했다고 발표했는데 전체 유권자 1,800만 명 중에 일부이고 실제 투표한 비시민권자들은 더 적을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실제 미국에서 태어났으면서도 시민권 증명서를 즉각 마련해 제시하지 않은 유권자들이 10명 중 1명꼴인 2,130만 명이나 된다며 유색인종들이 더 많다는 점을 이용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들일지라도 출생 증명서가 없거나 어디서 어떻게 얻어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이들은 각 주정부가 발급하는 운전면허증 하나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왔는데 시민권자임을 증명하도록 요구하면 아예 선거에 불참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론자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맨하튼 소재 연방지방법원은 한인 영주권자 콜롬비아 여대생 정윤서 양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이민당국에 일시 구금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맨하튼 연방지방법원은 연방정부가 영주권자인 정윤서 양을 구금해야 할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면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이민당국은 정 양을 구금할 수 없다고 명령했습니다. 한면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이비리그인 컬럼비아 대학 3학년생인 한인 영주권자 여대생이 대학가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체포 추방될 위기에 빠지자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구금을 모면하는 첫 승리를 거뒀습니다. 맨하튼 소재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의 나오미 푸크월드 판사는 연방정부는 영주권자인 정윤서 양을 구금해야 하는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며 이민당국은 정량을 구금할 수 없다고 일시 구금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정윤서 양은 트럼프 행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체포와 구금, 영주권 박탈과 추방이라는 3단계에서 첫 단계인 체포 구금은 피하고 법적 투쟁을 계속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윤서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정의롭고 공정한 명령을 내린 것이라며 아이스는 추가 명령이 있을 때까지는 정윤서 양을 구금할 수 없다는 일시적인 명령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s. Chung has won. The court did the sensible thing. It is a temporary restraining order. Until further order of the court, ICE will not be able to take further steps to detain her, and we will continue to fight as hard as we need to vindicate her constitutional rights. 변호인단은 트럼프 행정부는 충격적인 과단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정윤서 양은 피해자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영주권 박탈과 추방 위험에서 완전 벗어날 때까지 계속 싸울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하루 전날 한인 영주권자 콜롬비아 대학 3학년생인 정윤서 양은 트럼프 행정부가 대학가 집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체포하고 영주권을 박탈한 다음 추방시키려 절차를 밟고 있다며 뉴욕 맨하튼 연방지방법원에 이를 중지시켜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현재 21살인 정윤서 양은 7살의 부모와 함께 미국에 와서 고등학교를 수석 졸업하고 대표 연설까지 한 후에 아이비리그인 컬럼비아 대학에 진학해 현재 3학년을 3.99의 최우등 평점으로 마쳤습니다. 정윤서 양은 지난 5일 컬럼비아 대학 등 대학가에서 벌어진 반전 시위, 친팔레스타인, 반유태계 시위에서 학교 건물 앞에 앉아 있다가 뉴욕시 경찰에 의해 출두 명령을 받았습니다. 뉴욕시 경찰은 정윤서 양에 대해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경찰서에 출두하라는 통지를 하고 풀어줬는데 이는 통상적인 절차에 그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윤서 양의 정보를 입수한 이민단속국이 정양의 대학 기숙사, 부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아이스 이민세관 집행국은 이때에 정양 변호인들에게 정윤서 양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받아 영주권 취소와 추방 절차를 밟고 있다는 사실을 통지했습니다. 정윤서 변호인들은 정양의 소재지를 언급하지 않은 채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역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연방법원이 정양의 체포와 구금, 영주권 취소와 추방을 막아달라고 긴급 요청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지법과 항소법원에서 패소하더라도 연방 대법원까지 끌고 갈 게 분명해 치열한 법적 투쟁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자연재해에 대한 긴급 대응과 구조, 복구를 주관해온 FEMA 연방긴급재난관리청을 폐지할 방침을 공표하고 각 지역 정부에게 이관하게 될 것으로 밝혔습니다. 백악관이나 국토안보부는 연방 지원을 조율하는 역할만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허리케인과 홍수, 산불,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에 긴급 대응하고 구조, 복구를 주관해온 FEMA 연방긴급재난관리청을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구체화하고 나섰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긴급재난관리 시스템을 전면 개혁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해왔으나 FEMA 폐지는 단언하지 않아왔는데 크리스티 노움 국토안보부 장관이 FEMA 폐지를 공언한 것입니다. 크리스티 노움 국토안보부 장관은 강요회의에서 국경봉쇄와 이민단속 결과를 보고하며 연방긴급재난관리청을 없앨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도 대단한 일이라며 지지 입장으로 옹호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허리케인과 홍수, 산불과 지진 등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연방 차원에서 긴급 대응에 나서 구조와 구호, 복구 작업을 지휘해온 FEMA가 폐지되고 그 업무는 각 주정부들과 로컬 정부로 넘어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FEMA가 폐지되면 백악관이나 국토안보부에서 각 기관별로 조율할 필요성에 있는 사안이나 연방 지원이 시급한 경우에만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FEMA 연방긴급재난관리청은 워싱턴 본부와 미 전역에 10개 지부를 두고 2만여 명의 직원으로 자연재해 대응을 해왔습니다. 메이저 자연재해에는 배속받은 인원이 5만여 명으로 급증하게 됩니다. 근래 들어 서부 지역 대형 산불과 남부의 허리케인, 중서부의 토네이도 등 자연재해가 잇따라 발생했을 때 FEMA의 긴급 대응팀이 현지에 파견돼 재난 확산 방지, 구조와 구호 후에는 복구 작업에 나섰고 연방 예산까지 투입해왔습니다. 그러나 FEMA의 긴급 대응이 너무 복잡해 효율성이 떨어지고 낭비 요소가 많다는 지적을 받아왔는데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기관 감축에 따라 폐지 대상에 오른 것으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연방 감축을 주도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는 FEMA를 비효율적이라고 공개 비판하고 폐지론에 기울어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반면 메이저 자연재해는 한 지역에 국한되는 것이 거의 없어 연방 차원의 긴급 대응이 절실하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야 하기 때문에 FEMA 폐지가 재난 대응과 관리에 더 어려움을 주게 될지 모른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머스크의 도우지가 강행하고 있는 연방기관 절반 축소 작업은 효율성을 높이고 연방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지적받고 있으나 연방 차원의 재난 대응이나 대국민 서비스 지원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인사들이 민간 메신저 앱인 시그널을 통해 군사작전을 논의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해당 앱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시그널은 가장 보안성이 뛰어난 인터넷 모바일 앱으로 꼽히지만 군사 기밀을 논의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고안된 것은 아니라고 AFP 통신이 보도하면서 시그널 앱의 보안성과 정부의 기밀정보 보안 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홍의진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부의 핵심 인사들과 민간 메신저 시그널에서 전쟁 계획을 비롯한 민감한 사안들을 논의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시그널 앱의 보안이 어떤 수준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시그널은 세계에서 가장 보안성이 뛰어난 인터넷 모바일 메신저로 꼽히지만 백악관에서 사용할 것을 염두하고 만들지 않았다고 AP통신은 보도했습니다. 2014년 출시된 시그널 앱의 대표적인 특징은 모든 메시지에 암호화가 적용된다는 사항입니다. 발신자와 수신자만이 공유할 수 있는 암호키를 활용해 본래의 내용을 볼 수 있어 해커가 시그널 서버를 공격해 메시지를 중간에서 가로채더라도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알 수 없습니다. 와치 앱이나 애플의 아이메시지도 동일한 기능을 제공하지만 시그널의 다른 점은 대기업의 매출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독립적인 비영리 기구인 시그널 재단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더 신뢰할 수 있다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시그널은 메시지가 언제 누구에게 전달됐는지 등의 정보도 서버 측에서 열람할 수 없도록 합니다. 반면에 와치 앱이나 애플의 아이메시지는 이런 부분까지 철저하지 않은 편입니다. 이런 이유로 정보 보호를 중시하는 언론인이나 정치인들 사이에서 시그널 앱은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국가 기밀 등과 관련한 핵심 정보를 논의하기에는 보안이 낮다는 점입니다. 마이크 데니얼 백악관 사이버 안보조정관은 시그널은 매우 견고한 플랫폼이지만 군사 계획을 논의하는 데 쓰이도록 만들어지거나 의도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요한 메시지들이 안전한 방식으로 저장되지 않았거나 보호되지 않는 개인기기에 있다는 점이 더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국방부는 러시아 측 해커의 위협을 언급하면서 소속 직원들에게 시그널을 사용하지 말라고 경고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시그널을 민감한 정보가 오가는 보물상자로 인식하는 해커들이 늘어나면서 시그널이 너무 많은 이들로부터 목표물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시그널은 홈페이지를 통해 우리는 어떤 기술도 대기업과 연결돼 있지 않으며 이 중 어느 곳에 인수되는 일도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그널의 개발과 운영 비용은 대부분 보조금과 기부금으로 충당됩니다. WKTV 뉴스 송우진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